지금부터는 제가 주식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이제 7월 말자로 자료를 받은 자료인데 뭐냐면은 이런 자료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좀 너무 이렇게 의미를 부여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온 자료인데 좀 약간 제가 서운했어요. 아무튼 볼게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전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금년 말 S&P 주가 지수 전망입니다. 주가 지수 전망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연초에 주요 투자은행 전망했던 연초 전망 대비해서 최근 일자, 그러니까 7월 달에 서베이한 조사의 연말 목표 주가가 최근에 다 전반적으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다 여기 리바이즈드 업사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다 전반적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향을 했는데 이 상향 주가가 전망 밴드를 보면 어떻게 해요? 한번 볼게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가장 높게 전망한 게 크레딧 스위스 4,700. 펀드 스타트라는 좀 약간 마이너 회사가 4,800 한 것도 있네요. 그죠? 근데 전반적으로 금년 말 목표 주가의 상향은 전망치의 상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4,500에서 4,700 정도 보는 것 같고요. 가장 낮게 전망한 친구들이 누구냐면은 BNP 3,400, 그리고 모건 스탠리 3,900, 그리고 샌너란가요? 3,700, 그리고 UBS 3,900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통계치를 얘기할 때 아웃라이어는 빼고 얘기하잖아요. 극단적으로 높고 극단적으로 낮은 날을 빼버리죠. 그러면 이런 아웃라이어를 빼고 어떤 주가 전망의 밴드를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여기 아웃라이어 빼고 하면 대충 상방은 한 4,500 내지 4,600 정도 될 것이고 하방은 아웃라이어 빼고 나면은 3,900 내지 4,000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주가 어떻게 되죠? 아마 지금 현재 주가 레벨이 4,400 내지 4,500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수정 전망한 주가의 어떤 밴드로 봤을 때는 상방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전망이 만약에 맞다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너무 무리하게 주식을 크게 공격적으로는 하시면 안 되겠죠.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자료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거는 미 연준 금리 인상 흐름입니다. 미 연준 금리 인상을 작년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했죠. 그래서 작년 3월 달 금리 인상한 시점 대비해서 주가 수준은 어떻게 됐냐면은 작년 3월 달에 주가를 첫 금리 인상했을 때가 3월 달이었는데 여기 적혀 있네요. 작년 22년 3월 16일 날 금리 인상했는데 이때 주가 레벨과 현재 주가 레벨, 이거 지난주 자료입니다. 주가 레벨을 보니까 S&P 500이 그때가 미국 연준 금리 인상을 시작할 무렵에 주가가 4,300 정도였는데 지금 그보다 높습니다. 4,400, 4,500 정도 하지 않아요. 결론은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보다도 현재 S&P 500 주가는 한 5% 정도 상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금리 인상 어떻게 했냐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거의 제로에서 지금 5.5까지 올렸잖아요. 지난 1년 3개월 동안에 미국의 연준금리는 525bp, 즉 5.25% 정도 올렸어요. 단순하게 이걸 얘기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한번 고민해 보죠. 연준금리,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론적으로 이 금리 인상은 어떤 의미냐면은 중앙은행 금리 인상이라는 건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경제의 브레이크를 잡는 겁니다. 정책 금리를 올린다는 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정책 금리를 올려서 추가하자는 바는 뭐냐면은 조달 금리 코스트를 많이 올려서 개인들의 소비를 약간은 줄이고, 그리고 기업의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빈 센티멘트 죽잖아요. 그러면 순기능은 뭐냐면은 금리 올리는 거에 순기능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기능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데 역기능은 금리가 과도하게 올라가면은 기업의 빈 센티멘트가 줄어들고 부동산 대출 금리가 과도하게 가니까 당연히 실물 경제에 충격파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기능 극대화, 역기능 최소화 시점까지 금리 올라가는 게 제일 좋다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럼 그 중립금리가 어디냐면 경제학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3% 내에 보는데 가장 이제 좀
공신력 있는 회사가 어디였냐면은 BCA라는 데가 있어요. BCA는 전 세계 글로벌 독립서치 중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세계적 연기금들이 보는 회사인데,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 가지 경기 침체 전망 조건이라고 하면서 제가 세 번째 논거로 얘기했는 게 과도한 금리 인상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과도한 금리 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립금리를 넘어서서 인상하는 걸 과도한 금리를 하는데, BCA가 그러니까 예상하는 중립금리는 3.5에서 4.0인데 현재 5.5까지 올라왔잖아요. 그건 과도한 금리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과도하게 올라간 거 여러 가지 이제 경제의 주름살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렇게 한 5% 이상 한 1년 반 동안 1년 한 3개월 올렸는데 주식은 제자리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조금은 비정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금리가 계속 정책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분명한 거는 이건 분명합니다. 실물 경제에 시차를 두고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실물 경제를 발 딛고 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계속 유지될지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무튼 여러분은 주식이 현재 잘 가고 있고 잘 버티고 있지만은 정책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는 여러모로 좀 부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금리 방금 얘기했는데, 현재 정책금리가 경제의 브레이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책금리가 5.5는 이거는 2007년, 8년보다도 금리가 더 높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금리 인상은 2000년 초반 이후에 가장 높은 레벨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0.25 더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거의 6%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간 것들이 2000년 초반 이후에 가장 최고로 높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명심하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상이 많이 되었을 때 현상적으로 문제가 없지만은 어떤 그 기조에 어떤 것들이 좀 향후에 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식 관련된 요 자료, 마지막 자료는 어떤 거냐면은, 제가 그 커뮤니티 올린 것 중에서, 미국 경기 침체와 주식 저점과 실업률 고점 관련되어 있는 그림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요. 1960년 이후로 경기 침체가 토탈 9번 있었답니다. 이렇게 9번 있었는데, 이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주식 저점이 언제 발생했냐면, 주식 저점이 모두 다 경기 침체 한가운데 저점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언제 고점이었냐면은,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플색을 보시면 여기가 실업률 구간이거든요. 실업률 고점은 경기 침체 끝나거나 끝난 뒤에 실업률은 고점을 찍었어요. 그렇다는 건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은, 첫 번째, 미국이 경기 침체되면 주식은 반드시 깨졌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주식은 언제 꺾이기 시작했냐면은, 보통 주식이 실물 경제보다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주식 경기 침체 시작하기 6.5개월 전에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 다르겠죠. 근데 어쨌건 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먼저 꺾이기 시작하고, 이 꺾인 주식이 언제 바닥을 지켰냐면 리세션의 한가운데 바닥이 지켰다. 즉 달리 얘기하면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경기 침체 전에는 주식 바닥이 안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침체 한가운데 지킨다는 얘기였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 투자할 때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주식을 관점일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여부를 체크할 때 우리가 노동 데이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불행히도 노동 데이터는 완벽한 후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노동 데이터, 실업률이 이만큼 올랐네? 그래서 경기 침체 온다라고 하면 이미 너무 늦은 거고요. 결론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미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보실 때 노동 데이터를 어떻게 보시냐면 추세가 바뀌었는지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고개를 들었나? 이걸 점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첫 번째,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은 반드시 깨진다. 그리고 주식 시점은, 그러니까 팩트입니다. 깨졌었다. 그리고 주식은 언제 꺾이냐? 경기 침체보다 한 템포 한두 기 먼저 꺾이고, 이 꺾인 주식이 언제 바닥을 지키냐? 경기 침체 한가운데 꺾이더라. 그러니까
팩트고요. 저점 지킨다. 그때부터 턴어라운드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침체를, 미국 경제를 볼 때 노동시장이 제일 중요한데 노동시장의 지표인 대다수 지표가 경기 후행 지표이다. 그래서 우리 이 노동시장의 꼭지 돌아서는 거 이런 거 보고 판단하면 너무 늦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노동 데이터가 추세가 턴어라운드 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더라. 즉 예를 들면 실업률이라든지 초기 실업 성장 건수가 계속 양호한데 추세가 턴어라운드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더라.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경기와 주식의 어떤 방향성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파트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